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1919년 5.4 운동으로 무슨 당이 생겨요? 순원의 무슨 당? 국민당. 천도시에 여러분 무슨 당? 공산당이 생기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국민당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뭐가 없느냐 여러분? 뭐니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돈이 있어야 군대도 만들고 전쟁도 하잖아. 그런데 자, 국민당이 90%의 지지를 받으면 중국 공산당은 10%인데요. 중국 공산당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소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련의 여러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 공산당을 지도를 하는 거야. 이때 갑자기 소련이 스논에게 좋은 얘기를 해요. 스논아, 왜? 우리 소련이 돈이 많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럼 우리 소련이 너에게 돈을 제공할 테니까 공산당이랑 좀 키워달라. 협조를 해달래.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왜냐? 여러분 공산주의는 일단 무슨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뭐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스논이 너무 절실한 거야. 스논이 보기에는 이거 소련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닌데 막대한 돈을 주겠대. 그 돈만 있으면 뭔가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1921년 여러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워싱턴 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요거는 세계사에 중요해요. 나중에 1차 대전의 결과할 때 자세히 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워싱턴 회담은 미국, 영국,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가 딱 만나요. 만나서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보기엔 같은 편인 일본이 너무 성장을 한 거야. 여러분 1인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2인자야. 같은 편이건 적이건 간에. 그러면 워싱턴 회담의 두 가지 목적은 뭐냐? 첫째는 미국과 영국이 안 되겠다. 일본이 너무 컸으니까 좀 일본을 견제하자 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중국을 가지고 싸우지 말자. 계속 여러분 1차 대전이 벌어진 이유가 뭐야? 식민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요 식민지 차지하려고 여러분 서양이 무슨 싸움 한 거야? 패싸움 한 거죠. 그러면 워싱턴 회담에서 중국을 가지고 미, 영, 일, 프랑스, 이탈리아 싸우지 말고 기회 균등하게 진출을 하자. 즉 누구라도 중국을 함부로 쳐들어가지 말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해서 잘 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주예요. 일본 견제.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견제하느냐? 첫째, 워싱턴 회담에서 일본아, 너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5.4 운동 벌어지고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반군벌, 우리 서양까지 싫어하니까 너가 문제니까 싼동반도를 여러분 중국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 워싱턴 회담에서 일본에게 싼둥반도를 중국에게 돌려주게 한 거야. 그 여러분 결국 계속 문제가 됐던 무슨 조가 끝난 거예요. 21개 조가 이제 깔끔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5.4 운동이 성공한 게 무슨 회담이야? 워싱턴 회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을 꼬셔요. 미국도 군함 100대, 프랑스도 100대, 일본도 100대다. 줄여라. 우리 미국은 70대, 영국은 70대, 일본은 군함을 50대로 줄이래. 불공평하죠. 지네들은 좀밖에 안 줄이는데 일본은 팍 줄이게 하죠. 이거 결국 워싱턴 회담은 누구 견제야? 일본 견제죠. 여러분 일본이 군함을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는 게 무슨 회담이에요? 워싱턴 회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체제를 무슨 체제라고 불러요? 워싱턴 체제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선생님,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싼둥반도 중국에게 돌려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군함도 축소를 왜 했을까요? 요때 여러분 일본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다이쇼 무슨 크라시? 데모크라시라고요. 일본의 다이쇼 천황 때 되게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군인들이 힘이 약해지고 자유주의, 의회가 힘이 세져요. 그러면 군인들이 계속 힘이 셌으면 저거 반대했겠지. 근데 마침 여러분
12년에서 1926년인가 요 28년까지는 일본 군인들이 힘을 못 쓰니까 일본이 보기에도 뭐 우리 장사 잘 되고 그 다음에 군함 축소하면 좋은 게 뭐예요? 국방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걸로 다른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회의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잘 나가요. 무슨 회담? 워싱턴 회담. 그래서 동사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더 해야 돼요. 남양청을 갖게 되고 취업 쭉 나오는데 세계사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지워볼게요. 아이고, 지우개가 떨어졌네. 잠깐만요. 지우개가 떨어진 건 좋은 징조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 1921년에 무슨 회담? 워싱턴 회담.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회담 다음으로 중요한 회담인데 일단 누구를 견제한 거야? 일본 견제하면서 군함 축소해라. 산둥반도를 중국에게 돌려줘라. 워싱턴 회담.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30년에 또 하나 해줄게요. 나중에 할 거야 또. 1930년에 여러분 영국의 저기 런던에서 또 뭐가 열려요? 런던 회담이 열려서 여기서도 군비를 축소하는데 자 1921년에 여러분 무슨 턴 회담은 워싱턴 회담은 큰 배를 줄인 거라면 자 런던 회담은 보조함 작은 배를 줄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무슨 축소다? 군비 축소다. 몇 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드디어 해보자. 1924년 승원이 고민을 하다가 야 혁명을 해야 된다. 어떤 혁명? 지금 제국주의랑 손잡고 있는 군벌들을 다 몰아내려면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때 여러분 이때 승원이 드디어 소련과 손을 잡고 소련에게 돈을 받아요. 대신에 뭘 하느냐? 제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습니다. 이거를 따라해볼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1924년 제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다. 이거를 여러분 국사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합작이 된 거야? 좌우 합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 1927년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우익이랑 좌익이랑 손잡은 거 있죠. 무슨 간에? 신간에. 그 신간에가 바로 여러분 1차 국공합작에 영향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 해보자. 무슨 조건이냐? 이때 여러분 국민당은 90%고 공산당은 힘이 약해요. 10%야. 그럼 쉽게 얘기해보자. 국민당은 군사가 90만 명이고 공산당은 10만 명인데 아무리 공산당이 돈을 내지만 동등한 조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승원이 이렇게 해요. 1차 국공합작이 맞긴 맞는데 동등한 합작은 아니다. 공산당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세력이 비슷해야지 동업이 되잖아. 근데 한 사람은 900만 원 되고 한 사람은 10만 원 되면은 동등한 게 안 되니까 일단 동업은 동업이지만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요거 은근히 강조해요. 1차 국공합작을 해서 승원이 소련에게 돈을 받았지만 너무 여러분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공산당 애들이 무슨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 공산당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을 하면서 이거지. 겉보기로는 동등하게 된 게 아니라 요 국민당 안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야 원래 동업은 이거잖아요. 너 나 동업인데 요 1차 국공합작은 국민당 안에 공산당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요것도 왜 그런지 되게 잘 나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1차 국공합작으로 이제 국민당이 돈이 생겨서 엄청난 무기와 군대를 이제 다 키웠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베이징, 만주에 있는 군벌도 싹 몰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쉬워요. 해보자. 1925년 1차 국공합작이 됐는데 우리의 영웅인 승원 할아버지가 이때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왜 간암인가 봤더니 뭐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로. 니네 뭐 우리 그 내장 중에 간이 900량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과로를 하면요, 간이 제일 먼저 이게 망가지나 봐요. 그래서 50대에 사망하셔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쓰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쓰는의 뒤를 이은 게 누구냐? 앞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중국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무슨 제스가 등장합니까? 장제스가 딱 등장합니다. 이 장제스는요, 이분은 기독교를 믿고요, 이분은 완벽한 우익, 무슨 주의자야?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쓰는 할아버지보다 장제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당을 제일 싫어해요? 공산당을 제일 싫어해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요 쓰는 할아버지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당시 여러분 동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일본 육군사관학교야. 그래서 일본 육사 가려고 예비학교 가셨다가, 근데 자기 말로는 일본 육사 나온 듯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본 육사는 아니고 일본의 군사 전문학교 나와서 중국에 이제 장군이 됐는데 쓰넌이 몇 번 암살당할 뻔했거든요. 그때 장제스가 온몸으로 쓰넌을 지켜줘요. 그래서 쓰넌이 장제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본의 육군사관학교가 있다면 요 장제스는 황푸 군관학교 내지는 황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육군사관학교에 뭐였어요? 교장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키운 제자들이 이 장제스를 엄청나게 존경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되는 거야. 참고로 장제스가 황푸 군관학교 때 여기에 같은 동료이자 교관이 쩌원라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또 한국의 의혈단 김원봉 할아버지 알죠? 그러면 장제스가 교장일 때 우리의 독립운동가 김원봉 할아버지도 장제스의 제자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쓰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국민당의 1인자가 누가 돼요? 장제스가 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는 세계사는 아니고 동사 부분입니다. 해보자. 같은 1925년에 중국의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5월 3일 530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뭐냐? 상하이에 일본인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던 중국인 노동자를 괜히 일본 애들이 패가지고 중국 사람을 죽인 거야. 잠시 일하다가 쉬고 있는데 그거 시비 걸어가지고 때려 죽여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때 중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데모를 했더니 근처에 있는 영국군 군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데모 맞고 몇 명을 막 죽여버린 거야. 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가뜩이나 서양 애들 싫었지. 가뜩이나 일본 애들 싫지. 그런데 일본 놈한테 중국 노동자가 맞아 죽어서 데모했더니 중국의 군벌 군대랑 서양 군대가 와가지고 오히려 중국에서 중국인을 죽인 거야. 요 사건을 뭐라 그래요? 상하이 530 사건이야. 이때 전국으로 막 이게 퍼진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야, 영국, 일본도 밉지만 더 미운 게 누구야? 서양이랑 손잡은 군벌이 더 밉죠. 그래서 여러분 1925년 상하이 530 사건으로 전국에 반군발, 반제국주의가 무르익으니까 그 다음 해에 장제스가 잘됐다. 돈도 있고 군사도 있으니까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누구를? 군벌을 없애자 해서 여러분 드디어 지어볼게요. 드디어 1926년에서 1928년 장제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에 있는 군벌도를 정벌한다.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국민이 혁명을 일으켰다. 무슨 혁명? 국민혁명이라 불러요. 그러면 야, 우리의 둥근언이야 쓴언이야. 쓰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해에 1925년 상하이 무슨 사건? 530 사건으로 여러분 1926년에 전 국민의 무슨 지지를 얻으면서 장제스가 100만 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쳐들어간 게 뭐예요? 북발. 무슨 혁명? 국민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좀 외워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1924년 쓰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1차 무슨 합작? 국공합작이 벌어지죠. 그러면 1차 국공합작은 공산당이 1대1로 동업한 게 아니죠. 공산당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흡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그거 성공하시고 다음 해에 쓰논이 간암으로 사망하시죠. 그런데 그 해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1925년 상하이 무슨 공사건? 530 사건으로 드디어 여러분
우리 누가? 장제스. 써놓은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장제스가 여러분 1926년에 북벌을 합니다. 그럼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자, 1926년에 여러분 국민당의 짱이었던 무슨 제스가, 장제스가 드디어 북쪽에 있는 군보를 치러 갑니다. 북벌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혁명이라 불러요? 국민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봐봐. 1924년부터 지금 현재 1차 국민당과 공산당의 무슨 작이에요? 1차 국공합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북벌하고 있을 때 1927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뭐냐 해보자. 공산당도 장제스가 싫어. 성향은 알거든. 스너는 조금 공산당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 동업 중이긴 한데 공산당이 보기에는 장제스가 너무 위험한 거야. 게다가 북벌까지 성공하면 더 군사력을 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공산당도 어떻게든 장제스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북벌하고 있는데 샹하이에서 공산당들이 파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같은 편이니까 파업했다고 진압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 중국의 돈 많은 재벌들이 짱제스를 찾아와. 야 제스야 너 봤지? 지금 1차 국공합작이라고 공산당들이 막 자본가 때려잡고 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소련이 돈 준 걸 하는 거잖아요. 했더니 재벌이 두 가지 얘기해요. 야 솔직히 얘기해서 너도 알겠지만 공산당이 너 제거하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돈 대줄게. 우리 중국 재벌이 돈 대줄 테니까 소련이랑 관계를 끊으래. 이때 장제스가 좋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북벌 중에 여러분 1927년 자 4월 12일 날 4.12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 동사 개념이긴 한데 그냥 그 동사는 같이 하는 분은 알아듣시고 세상하는 분은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1927년에 4.12 쿠데타는 뭐냐? 장제스가 북벌 중에 군대 일부를 빼서 어디로 보내요? 샹하이로 보내요. 그래서 장제스가 자기 군대와 장제스의 의형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름 외웠어요. 두월생이라는 여러분 중국의 조폭이야. 이 사람이 아마 청방인가? 중국은 조폭을 방이라 불러. 청방, 홍방인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 애들 조폭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조폭 해봐야 뭐 많아야 50명, 100명이죠. 두월생의 조폭 부하가 10만 명이 넘었대. 정치 깡패죠, 여러분. 그래서 1927년 4월 12일 날 샹하이에 장제스가 군대 보내고 두월상의 청방인가 홍방인가 헷갈리네요. 하여튼 조폭 두월생의 부하 10만 명 데리고 갑자기 여러분 같은 편인 무슨 당을 공산당을 공격해서요. 엄청나게 죽여버려요. 그러면 1927년 샹하이 4.12 쿠데타는 여러분 뭐가 끝난 거야 이제 1차 무슨 합작이 국공합작이 끝난 거죠. 이 순간 지금 이제 국민당이나 누구나 공산당은 왼수야 원수야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세계사만 하시는 분들은 뭐 530 사건이나 4.12 쿠데타까지는 외울 건 없지만 그냥 진행상 해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결국 1926년 자 장제스가 무슨 뻘을 해요? 북벌. 북쪽에 있는 군벌을 치러 가죠. 일본이 아니야. 북벌. 그 다음에 그때 혁명을 무슨 혁명이라고 불러요? 국민혁명이에요. 그러면 북벌하고 있는데 장제스가 배반 때리죠. 나름대로 공산당이 싫으니까 1927년에 북벌 중에 샹하이에 군대 보내고 두월생이라는 깡패 통해가지고 공산당을 마구 죽이는 순간 뭐가 끝난 거야? 1차 국공합작이 끝나요. 그러면 계속 아래쪽에서는 국민당 조폭이랑 손잡고 공산당이랑 싸우고 있다가 여러분 드디어 1928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요것도 그냥 여러분 참고를 해보세요. 자 해보자 여러분. 만주 군벌 중에 여러분 짱쩌린이라는 만주의 군벌이 있어요. 얘가 군사가
좀 과장할게요.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 돼요. 그러면 요 짱쩌리를 지지해 준 게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이랑 짱쩌리랑 동맹이야. 그래서 짱쩌리니 만주에 있는 이권을 일본에게 주고, 그럼 일본은 돈을 내준 거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잠깐만, 지금 현재 무슨 제스가, 짱제스가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와서 웬만한 군벌들이 다 항복을 하고 누구밖에 안 남았어? 짱쩌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 짱쩌린이 장제스에게 항복해버리면 일본은 짱쩌린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짱제스 북벌을 일본이 방해하려고요. 갑자기 여러분 일본이 여기 나오네. 무슨 반도에? 산둥반도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내요.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봐봐. 분명히 1921년에 무슨 회담? 워싱턴 회담에서 산둥반도에서 철수했잖아. 그런데 철수는 했지만 산둥반도에 일본인 공장이랑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1928년쯤에 일본이 갑자기 산둥에 쳐들어간 이유가 뭐냐? 핑계는 이거야. 산둥에 일본 사람 많이 사는데 국민당군이 지나가다가 우리 일본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지키러 관계라고 핑계 댄 다음에 가서 갑자기 북벌 중인 짱제스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시비 거는 거죠. 왜? 여기서 총 쏘고 하면 전쟁 나면은 일본이 계속 두드려 패서 북벌 막을 수 있잖아. 근데 눈치 빠른 장제스가 이거 시비다. 말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군이 계속 공격해도 그냥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그냥 북벌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시비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니까 철수하기도 해요. 이거를 일본 애들이 제남, 중국 산둥반도 제남에 쳐들어가서 짱제스 북벌하는 거를 괴롭혔다. 제남 사건, 혹은 중국어로 무슨 사건이라 부르게요? 지난 사건이야. 근데 여러분, 이 짱쩌린이 중요해요. 이 짱쩌린이 이 사람은 완전 영웅이야. 이 사람은 원래 실업자였어요, 여러분. 실업자였다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동네 방범대원이 돼요. 동네 청년 20명 모아서 산적 막아주고 깡패 막아주다가 워낙 인격적이고 워낙 머리가 좋고 또 운이 좋아서 부하가 20명이었다가 청나라 장군 돼서 뭐 해서 여러분 나중에 50만 명을 가진 군벌이 된 거야. 근데 굉장히 사진을 보더라도 사진 나오겠지만 굉장히 총명하게 생겼어. 근데 이분이 일본이랑 손잡다가 어느 날 깨달아. 일본의 목적은 나를 도와줘서 이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만주 자체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러면 갑자기 짱쩌린이 장제스를 만나서 나 짱쩌린은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끊고 짱제스 부하가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이 장제스가 1928년에 전쟁 없이 북벌을 끝내요. 누가 삐져요? 일본이 엄청 삐진 거야. 아니 우리가 좀 도와줬던 짱쩌린이 우리를 간파하고 장제스랑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 무지막지해요. 요 짱쩌린 만주군벌이 장제스 만나고 기차 타고 여러분 집으로 오는데 그럼 지나가는 루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짱쩌린이 탄 열차가 지나갈 때 여러분 폭탄을 달아서 터트려가지고 짱쩌린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서는 짱쩌린 군대 50만 명을 흡수하려고 했는데 기적이 벌어져요. 뭐냐? 일본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 짱쩌린의 아들이 있어요. 무슨 셰량? 장셰량인데 이때가 28일 거야. 아빠가 죽자마자 연락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군대를 딱 흡수하고 요 짱쩌린이 잘하긴 했나 봐. 50만 명의 군인들과 장군들이 우린 쪽발이 따르지 않겠다. 짱쩌린의 후계자를 따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짱쩌린에게 딱 짱셰량에게 딱 붙어서 간신히 이제 유지가 되고 요 짱셰량은 이때부터 일본이 싫어서 누구랑 친해져요? 장제스나 친해지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 해볼게요. 결국 여러분 1928년에 드디어 무슨 제스의 장제스의 무슨 벌이 완성돼요? 북벌이 완성이 됩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요 북벌을 우리가 무슨 혁명이라 불러요? 국민혁명이 완수가 돼서 수많은 군벌들이 없어진 건 아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왜? 중국은 좀 대륙 스케일이라 전쟁에 이겨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군번들이 장제스가 세네. 민심이 이반했네 해서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을 해버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때 항복한 군벌들이 계속 개겨요. 계속 장제스랑 싸워.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중국사에 반장 전쟁이라고 있어요.
반장전쟁이 뭐냐? 반대한다. 장제스에.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하튼 큰 틀에서는 1928년 일단 1차 북벌은 끝났다고 봅시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걸 아주 여러분 선생님이 자세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야 옛날에 했던 건데 여러분 봐봐. 다 그러진 않은데요. 거의 90% 모든 큰 전쟁이 벌어지는 뒤에는 뭐가 있어? 돈, 경제, 돈이 있죠. 그러면 배운 거 해보자. 1차 세계대전도 결국 제국주의가 서로 식민지 뺏으려고 하다가 식민지는 제한돼 있고 제국주의 많으니까 패싸움 한 거잖아. 그럼 식민지 왜 먹으려고 그래요? 잘해주려고? 아니죠. 경제 스타일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옛날에 배웠겠지만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무슨 공항이 와요? 정신공항이야? 경제공항이야? 경제공항이죠 여러분. 그래서 해보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무슨 공항이 와요? 경제공항이 오죠. 이거 서양사 파티에 되게 자세히 해놨으니까 또 보실 거예요. 그러면 경제공항이 오니까 문제는 뭐냐? 전통적인 부자였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버티죠. 어떻게? 미국은 여러분 나라에서 수정자본주의, 케인즈, 나라에서 실업자 구제하려고 일부러 공사, 테네시강 개방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나라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보험해주고 여러분 뉴딜 정책으로 버텨내죠. 또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 무슨 지가 많았어요? 식민지가 많으니까 식민지랑 자기 본국을 경제 블록화가 뭐야? 야 다른 나라의 물건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요거죠. 그러면 경제공황이 왔어도 여러분 미 영토는 어떻든 버텨요. 그 문제는 뭐냐? 패전국인 여러분 독일. 원래 가난했던 무슨 리야? 롯데리아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승전국이지만 여러분 수출 위주의 경제했던 일본은 박살이 나는 거야. 왜? 여러분 지금이야 한국, 일본이 잘 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도 그래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솔직히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주로 뭐야? 물건을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모든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불황에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뭐가 되느냐? 따라해볼게요. 바로 무슨 주의가 돼요? 군국주의. 이 군국주의를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의라 불러요? 전체주의라 불러요. 나중에 또 들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주의는 뭐냐? 예.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전체가 중요하니까 너 일로 와. 너 와서 국가의 말대로 목숨을 바쳐라. 가 전체주의예요. 더 쉽게 얘기해보자 여러분. 자, 무슨 주의예요? 군국주의는 뭐냐? 어떤 나라가 군사를 가지고 전쟁이야.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 국가를 유지하는 게 군국주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군국주의의 좋은 점. 이기면 짱이야. 왠가 보자. 여러분 그 전쟁은 약간 매직이에요. 마법이야. 왜냐? 어떤 나라의 수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전쟁이다. 한번 해볼게요. 전쟁이 벌어지면 실업자들 다 군대 가면 되죠. 두 번째, 전쟁하면은 총알, 탱크, 비행기, 심지어 군복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이 엄청 잘 돌아가겠죠. 경제가 갑자기 활성화돼요. 또 하나, 전쟁이 나면요, 상대방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가 똘똘 뭉치겠죠. 왜? 야, 축구 경기만 해도 한일전 하면 전 국민이 똘똘 뭉치는데 전쟁해봐요. 전 국민이 똘똘 뭉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쟁에서 이기면 식민지 얻을 수 있죠. 수탈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 거야. 특히 누가? 일본. 할게요. 자,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경제공황이 온 순간 일본 애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끝나고 군인들이 계속 여러분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뭘 하느냐? 1931년 여러분 류타 그냥 알아만 두세요. 류타 오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주가 있으면요 일본 애들이 만주에 자기네가 만든 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철도 자체는 일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일본 철도를 지네가 폭파해요. 이거 완전히 무슨 극이에요?
자작극이죠. 그러면 일본 놈들이 자기 철도를 자기가 폭파한 다음에 야 이거 중국군이 한 거야 하고 여러분 시비 건 사건이 바로 뭐예요? 따라해 볼게요. 무슨 오후? 류타오우야. 그러면 일본 애들은 자기네 스스로 뭐를 파괴해요? 철도를 파괴한 다음에 중국군이 했다고 여러분 쳐들어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만주로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무슨 사변? 만주사변. 무슨 사변? 만주사변이 이렇게 터진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재밌는 야화 얘기해 줄게요. 아까 배웠지만 원래 만주에 50만 명 이상 있는 군벌이 있었죠. 그 군벌이 누구야? 맨 처음에 짱쩌린인데 일본 애들이 장제스랑 무슨 제스랑 장제스랑 붙었다고 1928년에 죽여버리죠. 그러면 짱쩌린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무슨 세량 장세량이 여기에 50만 명을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장세량이 여러분 중국의 무슨 징? 베이징에 있었대. 근데 이제 약간 야사야. 근데 이 장세량이 여러분 엄청나게 뭐랄까 잘생겼대요. 엄청난 미남에다가 군벌 작은 큰 나라의 거의 왕이지. 게다가 그렇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썰에 의하면 아편 중독이었다는 것 같아. 마약 중독. 그랬을 때 야사야 야사. 정사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만주군이 쳐들어오는데 일본군 이때 여러분 짱세량이 정확히 얘기할게요. 동북군이라고 짱세량의 직속 군대 30만 명 비행기가 350대가 있었대. 이거 전 중국 군벌 중에 제일 많았대요. 탱커도 있었고. 그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부하들 전화가 온 거야. 장군님 일본군이 옵니다.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딱 간단하잖아. 막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장세량이 전화로 바꿔서 야 피해라고 한 거야. 싸우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있던 30만 명의 군대랑 비행기 데리고 다 들어와 버린 거야.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때 일본군이 몇만 명 안 됐어. 그냥 막 진격을 하는데 짱세량이 후퇴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썰이 많어. 뭐냐? 아 이때 짱세량이 뭐에 이렇게 약에 취해서 판단력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만주를요 거의 싸워보지도 않고 일본에게 뺏겨. 그래서 완전히 이 장세량이 중국의 역적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장세량을 엄청 싫어해. 그래서 장세량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그냥 유럽으로 한동안 가버려요. 가서 이탈리아 가서 이제 몇 년 있다 돌아오거든. 근데 모르겠어. 들은 얘기하면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알죠? 무솔리니의 딸과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잘생기긴 했나 봐요. 자,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1931년 따라해보자. 무슨 오후? 류타오 사건으로 만주사변이 터집니다. 그러면 31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세계 사시는 분은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황하강이 있고, 이렇게 양지강이 있으면, 자, 해보자. 1927년, 북벌 중에 장제스가 4.12 무슨 탈을 일으켰어요? 쿠데타 일으켰죠. 그 장소가 어디야, 여러분? 샹하이죠. 요 순간 제1차 무슨 합작이 끝난 거야? 국공합작이 끝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샹하이다. 요 샹하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싸우는데 당연히 공산당이 밀리겠죠. 공산당 10만 명, 국민당 이때 200만 명 됐다고요. 이때 여러분 해보자.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자, 장제스에 이어서 현대사의 주인공 중국 공산당의 짱 무슨 쩌뚱? 마오쩌뚱이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야 샹하이 못 지킨다. 버리자 하고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한참 아래쪽인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루이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샹하이 근처에서 싸우던 공산당이 1931년 무슨 쩌뚱? 마오쩌뚱이 아래쪽인 여러분 꾹 이게요. 구겨지지 않는 바지 무슨 진? 루이진으로 이동한 게 31년. 그럼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중국사에서 31년은 골 때리네요. 1931년 여기 위쪽에서는 무슨 사변이 터지고 있어요? 만주사변이 터지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공산당이 무슨 진으로 이동을 해요? 무슨 진으로? 루이진으로 마오쩌둥이 이동을 했다. 두 가지 외울게요. 1931년 만주에서는 무슨 오후? 류타오 사건으로 만주사변이 터지고 이때 장세량이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이상한 전화 받아서 먹히고
31년 샹하이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루이진. 무슨 진? 류진. 무슨 쪼뚱? 마오쩌둥. 됐어요. 그럼 얘들아, 그러면 일본 애들이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먹었어. 그럼 잠깐만. 그럼 뭐 위반한 거야? 무조건 외우지 말고. 원래 약속을 했었죠. 자, 해보자. 1921년 여러분 분명히 무슨 턴 회담에서, 워싱턴 회담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을 서로 침범하지 말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해주고 미영프 일본 이탈리아가 기회 균등하게 무역으로 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누가 어긴 거야? 일본이 만주사변 여러분 어겼다는 거는 무슨 체제? 워싱턴 회담 무시하고 만주 먹은 거잖아. 그러면은 막 이 당시 있던 게 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1920년에 1차 대전 끝나자마자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인 여러분 스위스에 무슨 연맹이 만들어져요? 국제연맹이 있었죠. 그러면 이 국제연맹이 막 규탄하겠죠. 야, 너 일본, 너 뭐 한 거야? 했더니 일본이 갑자기 하는 말 해보자. 1932년에 전 세계가 일본을 비난하니까 일본이 핑계를 대요. 야, 1932년에 만주 애들이 만주국을 세웠다. 그러면 원래 만주는 만주족인데 마침 청나라의 여러분 만주족의 마지막 황제였던 따라해볼게요. 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본이 여러분 괴뢰국이 뭐냐? 가짜 국가를 세워요. 이런 식이야. 야, 민나상. 일본어로 민나상이 여러분이야. 여러분, 우리 일본은 당당하다. 우리 일본이 그냥 만주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만주의 주인이었던 만주족 왕 푸이가 만주국을 세웠길래 도와주러 간 거다. 우리 일본이 세운 게 아니다라고 뻥을 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짓부랑하려고 만주사변 일으킨 다음에 일본 애들이 만주국을 세워. 그러니까는 국제연맹이 당연히 의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32년에 국제연맹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분을 리튼인데 요 리튼이라는 사람이 만주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진짜 만주국인지 일본의 가짜 국가인지 했더니 가짜 국가로 판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요 리튼 조사단은 세계사에는 안 나오고 동사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러니까 세계사만 하시는 분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오호 1932년에 만주국 세워서 뻥치니까 국제연맹이 무슨 조사단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서 걸려요. 걸리니까 일본이 할 말 없죠. 할 말 없으니까 승질내요. 야!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1933년 여러분 일본이 무슨 연맹을 국제연맹을 승질나서 뭐합니까? 탈퇴합니다. 이거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걸리니까 탈퇴하는데 이때 누구도 같이 탈퇴를 해요. 일본과 독일이 국제연맹을 동시에 탈퇴한 게 언제야? 1933년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 되게 재밌어지네. 한번 해볼게요. 자, 쭉 해볼게요. 자, 1931년 가장 큰 사건은 자, 자꾸 외워요. 일본이 자기 철도를 자기 스스로 폭파했죠. 류타 오후. 뭐라고요? 류타 오후 사건으로 무슨 사변 터진 게 가장 큰 거예요. 만주 사변 터졌죠. 그리고 요때 31년 중국의 무슨 쩌둥이 여러분 마오쩌둥이 자 무슨 진으로 공산당을 이동시켰어요. 루이진으로 이동을 시켰다. 근데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니까 32년에 일본이 괴뢰국인 무슨 국을 세웠다. 만주국을 세웠죠. 그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누굴 데려와요? 푸이 데려오죠. 그래서 32년에 국제적으로 리튼 조사단이 파견됐는데 뻥인 게 밝혀지니까 괜히 어떻게 해요? 못 낀 놈이 뭐 한다고 1933에 국제연맹을 탈퇴하는데 이때 누구 탈퇴해요? 독일. 외우기 쉽네. 독일. 독일과 일본이 1933에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렇게까지 다 아시면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어줄게요. 자,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해보자. 자,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만주를 사실상 지금 누가 먹고 있어? 일본이 먹고 있죠. 요때 수많은 사람들이 장제스에게 건의를 해요. 제스요. 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지금 무슨 진에 있는 자 장제스는요 오로지 루이 진에 있는 지금 무슨 당만 공격하고 있어요. 공산당만 계속 공격하고 만주의 일본은 안 건드려. 왜 그럴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짱제스를 욕해요. 아니 제스 형 아니 공산당은 지금 한 10만 명도 안 되고 그리고 크게 봐서는 같은 민족이잖아. 그런데 만주는 지금 일본이 먹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스 형 만주에 있는 일본을 까자 라고 했을 때 장제스가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해요. 야 일본은 병으로 따지면 무좀이다. 무좀이 무좀 맞죠? 무좀. 발에 있는 그냥 땀띠 같은 거래. 얘네 언제든 몰아낼 수 있고 얘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공산당은 암이다. 캔서야 캔서. 그러면 장제스가 보기에는 일본 국제사회를 통해서든 우리가 공산당만 없애버리면 어떻게든 일본을 외교적으로 하든 전쟁을 하든 깔 수가 있다. 근데 나 장제스가 보기에는 일본 만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산당을 막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게 맞았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산당만 까는데 이때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이 공산당이 되게 잘 싸우잖아. 소수지만. 그래서 전쟁을 되게 잘하는 유럽의 독일에서 전설적인 장군까지 초빙을 해요. 독일의 장군들을 막 초빙해가지고 왜? 1차 대전 경험이 있잖아. 독일의 아주 유능한 장군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완전히 구석에 몰아. 구석에 몰아서 이제 완전히 공산당이 끝나기 직전까지 된 거예요. 무슨 진에서? 루이 진에서. 딱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재밌죠? 응.